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2분기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5조 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고 스마트폰과 TV, 가전도 전반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이 같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반기 전망 짚어보고요. 한편 한국타이어 경영권을 둘러싼 3세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취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 위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힘을 보여줬는데 하반기는 어떨까요? 네, 비대면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삼성전자의 저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분기는 비록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수요는 부진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PC 중심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신규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 출시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사업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공정 도입을 가속화하는 등 기술과 원가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상반기에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 17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기술 격차를 위해 투자는 계속 확대할 방침이고요. 이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실적 발표 이후 온양 사업장을 찾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모듈, 초고성능 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과 중장기 개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다른 산업계 소식인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경영권 다툼이 공식화됐다고 하는데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지난달 26일이죠.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은 급작스럽게 막내이자 그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그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2,4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조 사장은 아버지 조 회장의 몫인 23.59%를 모두 인수하면서 지분이 42.9%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승계 구도가 조 사장에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은 주식 매각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주식 매각 소식이 나왔을 때는 경영권 다툼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까? 네, 조 이사장은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을 신청했습니다. 성년 후견이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인데요. 여든이 넘은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조 이사장은 그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회장이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고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조 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양수도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경영권을 둘러싼 향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